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확대 축소 기능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정도의 사진이 필요한데요. 이 사진들은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임의로 타이핑 하셔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삽입의 확대 축소 메뉴에서 요약 확대 축소, 구역 확대 축소, 슬라이드 확대 축소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냥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레지처럼 줌인 줌아웃 회전 효과를 적용하여 보다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의 스토리를 한번 전개해 보는 것입니다. 예제를 가져오고 사진을 가져와 붙여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아트컴피티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4218번 게시물을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략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그 레이아웃이나 이런 어떤 사진들을 썼는가를 첨부하셔서 한번 같이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은 픽사베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그 사진들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내가 필요한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그 고화질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줌인 줌아웃 회전 효과를 적용할 때 오히려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오른쪽 버튼 이미지 복사를 해서 여기에 아무 곳이나 놓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적정하게 사이즈를 늘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 16대 9 사이즈로 맞춰 주시고요. 이 작업은 오피스 36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피스 365나 파워포인트 2017, 2019 버전으로 함께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디자인을 해 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진을 전부 불러와서 이렇게 한 7장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고요. 자, 본격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삽입의 확대 축소, 여기 보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특징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유연하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요약 확대 축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부터 7번까지를 하나의 요약 확대 축소 그 메뉴로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삽입의 확대 축소에서 요약 확대 축소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썸네일이 나오는데요. 이때 내가 원하는 해당 페이지를 전부 클릭을 하시고 삽입을 하시면 이렇게 요약 섹션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체로도 충분히 링크가 가능한데요. 이 항상 링크를 하시려면은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쇼 상태로 전환을 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그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단조롭게 이렇게 슬라이드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 적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알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내용만 알 수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클릭하면, 그렇죠? 요것이 이렇게. 자, 됐고요. 요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섹션도 구역 제거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삽입의 확대 축소에서 구역 확대 축소하고 슬라이드 확대 축소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축소에서 구역 확대 축소를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 맨 끝에 것을 한번 삽입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쪽에다 하나를 배치를 할게요. 자,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여기를 바닥을 클릭을 하시면 조금 전에 링크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구역 확대 축소의 특징이고요. 슬라이드 확대 축소의 경우에는 배치를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여기를 찍으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들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좀 대략 알아봤고요. 이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자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면 이렇게 많이 회전을 시켰다 그러면 많이 돌아가는 거고요. 조금 회전을 시키면 조금 돌아가는 거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위치 시켜보고요. 얘는 많이 회전을 시켰죠. 이렇게 많이 회전이 됩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자,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경우에는 확대 축소에서 여기에서 시간을 조정하시면 천천히 회전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할 거냐, 이건 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2.0으로 맞춰라 이게 아니라 그때 따라 다르고 이 데이터가 크게 되면 다시 툭툭 끊기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략 알았고요. 이번에는 이런 썸네일이 나오는 게 싫다. 나는 그냥 찍으면 그대로, 클릭하면 그대로 이 투명한 상태에서 그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클릭하고 확대 축소해서 이번엔 확대 축소 효과, 여기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많이 줍니다. 여기 한 50포인트 정도를 주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체 그 직사각형 어느 곳을 찍어도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50포인트 정도 주면 그 대신에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이 부분을 클릭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손가락이 나오니까요. 그 위치는 알 수 있겠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시 원위치하고, 조금 전에 이 근처 어디다가 또 만들어 놨었죠. 여기 있네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은 알았고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업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슈어 상태에서 돌리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원위치 시키려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약간 회전을 이렇게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렇게 속도를 이미 조정을 하셔서 여기서 속도 조절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상황에 따라서 더 천천히 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원위치 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확대 축소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